우리나라의 99%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빠서 노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3일만 앓고 잠자듯이 세상을 뜨고 싶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약의 평균 개수가 5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먹는 약을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군다나 70대와 다르게 80대가 되면 몸이 아파서 입원했더니 평생 자리보전을 하고 누워있을 수 있고 암이나 각종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옛날이었으면 부모가 죽은 나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 싱클레어 교수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80대 나이에도 40에서 50대처럼 생활할 수 있으며 더 젊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10년 안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80세가 되기 전 50대부터 70대의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고 즐겁게 쓰는지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80세가 되기 전 우리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시작된 60대 분들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한가하고 돈 있는 사람 얘기지 돈 없는 사람한테는 헛소리야. 나이 62인데 실제는 실천이 쉽지 않네요. 가끔 산행하고 세월만 흐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5년 가까이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전문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조언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80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고 지금부터가 내 인생 시작이다라는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욕창이 가장 무섭다. 노인들이 공통적인 바람은 두 발로 돌아다니다가 2, 3일 아프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는가. 현실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질병과 싸우면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욕창이 생긴다. 욕창은 주로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침대나 요에 오랫동안 닿거나 뼈끼리 겹쳐 있으면서 발생한다. 정상인들은 푹신한 요에 얹혀있는 발에 욕창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 못하지만 관절이 굳어있고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체위를 바꿔줄 때까지 꼼짝없이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 휠체어에 앉히다가 부딪히거나 긁혀 상처를 얻으면서 시작된 것이 욕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욕창은 손목과 발목, 팔꿈치와 발꿈치, 어깨, 양무릎 사이, 꼬리뼈, 등뼈 등 뼈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부분은 어디든 가리지 않고 생긴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 몸의 위치를 바꾸고 피부 조직도 건강하고 탄탄하여 그럴 염려가 없지만 중증 외상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다. 아주 심한 사람은 팔, 다리는커녕 손가락도 들지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인다. 그렇게 누워만 있는 환자는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자주 체위를 바꿔주어도 욕창은 생길 수 있으며 한 번 생긴 욕창은 나았다 할지라도 재발이 잘 된다. 노인의 피부는 얇아 상처나기 쉽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잘 먹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인체 해부도를 보는 것 같이 피부 밑에 뼈가 하나씩 다 드러나 보이기도 한다. 쿠션 역할을 할 살이 없다 보니 같은 자세를 한동안 유지하면 바닥에 닿은 피부가 눌려 산소나 영양 공급이 힘들어진다. 처음에는 불그스름하다가 살갗이 살짝 벗겨지는 정도이지만 더 진행되면 상처 부위가 커지면서 진물이 나온다.
검게 변하면서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균이 증식하여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한다. 욕창의 초기 단계는 피부가 얇게 벗겨지는 정도라. 연고만 잘 바르면 낫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상환자는 늘 침대에 누워있는 데다 기저귀를 차 피부에 습기가 많고 이불을 덮고 있어 통풍이 안 돼 세균 번식의 최적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 소변과 대변의 유독한 성분이 더욱 빠른 속도로 욕창의 상처를 악화시킨다. 욕창이 심한 경우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깊으며 여간에서는 낫지 않아 제거 수술을 받기도 한다. 욕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균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 폐혈증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와상 부모를 돌보는 가족은 욕창 예방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체위 변경 외에 몸을 깨끗하게 자주 닦고 습기를 없애주어야 하며 용변이 끝난 후에는 기저귀 없이 통풍이 되도록 하고 침구도 자주 갈아 위생적인 침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욕창은 80대에게 정말 무서운 존재다. 두 번째, 유언장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말기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노인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희망사항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3일만 앓고 잠자듯이 세상을 뜨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죽 좋을까만 현실은 불행하게도 한국인의 경우 약 10년 정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나온다.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명료하게 밝힐 수 있을까? 여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라면 치료나 수발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표현하겠지만 의식이 없거나 치매 같은 병으로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때를 위해 자신의 바람을 미리 적어두면 유용하다. 예를 들어 고령의 몸이 불편해도 계속하여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시점에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원하는지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지 사망 후 신변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유언장을 작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다. 가족관계가 복잡하여 법정 상속 대신 다른 방식의 유산 상속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유언장을 꼭 작성해야 한다. 유언장 작성을 위해서는 복지관이나 종교기관에서 진행하는 웰다잉, 유언장 써보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 과정에 참여하면 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하게 느낄 수 있다. 단순한 생명의 연장보다 마지막 남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평화로운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무리한 생명 연장보다 고통을 완화하는 완화치료나 호스피스 케어에 관한 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또 임종에 달하여 병원에서 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치료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인 사전의료 의향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 사전의료 의향서는 죽음에 임박해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지 않을지 등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이다. 나아가 장례에 대한 생각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수의 등장례 물품과 장례 진행 방식, 부고 알림의 여부와 알릴 대상의 범위, 매장 방식, 비용 부담 등에 관해 평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적어놓든지 가족에게 의사 표현을 해놓으면 가족은 고인의 의견을 존중해 장례를 집행할 것이다. 바람직한 노후 삶의 방식은 보통 사람처럼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다. 집에서 살면 내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편안하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도 적절한 돌봄을 받기 힘들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특별히 아프지는 않지만 의식주에 관련하여 일상생활 관리가 힘들고 귀찮다면 노인복지주택을 생각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이란 주거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임대 또는 분양하여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기업, 대학, 개인 등이 운영하며 비용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식사와 청소를 제공하고 지루하지 않게 교육, 친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규모가 큰 곳은 수영장, 게이트볼 같은 운동시설을 갖춘 곳도 있고 의사가 상주하며 진료를 하기도 한다. 질병으로 거동이 힘들면 앞에서 언급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자.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등급이 나오면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요즘 요양원은 과거와 달리 밝고 쾌적하다. 집처럼 편안하지 않고 사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숙련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영양사의 지도로 조리된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받으며 노래교실, 미술교실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취미 활동에 참가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가족에게 애착이 강한 사람은 요양원 입소에 저항하지만 적응을 잘하면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건강해져 즐겁게 사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평소 가고 싶은 곳을 알아보고 가족에게 그런 정보를 주면 좋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늙음과 죽음을 대화 주제로 삼기를 꺼린다. 그래서 아직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 중에는 가족들과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러한 문화에서 자식이 먼저 그런 대화를 시작하기는 어려우니 부모가 먼저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예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기록해 두거나 가족에게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의식이 또렷하고 맑을 때 나이 들어가면서 부딪힐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희망 사항을 적어두면 수발하는 가족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닥쳐 가족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부모의 희망과 크게 다를 수 있다. 부모가 미리 방향을 제시해 놓으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수월해진다. 유언장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선택이 아닌 오히려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선택임을 생각하자. 세 번째, 눈, 귀, 입을 늦지 않게 검사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면 의사에게 간다. 귀가 아프고 목이 부으면 이비인후과 의사를, 넘어져 팔이 부러지면 정형외과 의사를 찾는다.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면 배가 아프거나 팔이 부러진 것처럼 급하지 않다고 여겨 보청기를 하거나 안경 맞추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하찮고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가 어렵다. 대화에 끼기 힘들어지니 자연히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 혹시 내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오해하고 의심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TV를 크게 틀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거나 대화가 힘들어 말수가 줄어들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뇌 기능의 축소로 이어진다. 청각세포의 퇴행으로 유발되는 난청을 방치하면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를 분석하는 뇌의 청각 기능도 함께 저하되어 결국 인지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인체의 각 기관과 세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서 어느 한 곳이 나빠지면 그 한 곳이 나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전체 노인의 10% 이상이 난청을 가지고 있으며 발병이 되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난청 비율이 높다. 청력은 나이 들수록 계속 나빠지기만 하므로
평소 귀 관리에도 신경을 써 우울증이나 치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경을 쓰지 않아 앞이 잘 안 보이면 물건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골절상이나 뇌진탕을 입기 쉽다. 몸의 유연성이 떨어진 데다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는 경우가 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녹내장 발생 비율도 높아지니 정기적으로 안과도 들러야 한다. 백내장이나 안과 질환으로 시력이 떨어지면 안 보이는 쪽 반찬을 못 먹기도 하니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도 정기적인 눈 검사가 꼭 필요하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들러 관리해야 한다. 음식을 씹는 힘이 약해지고 씹는 횟수가 줄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만큼 치아는 뇌의 활동과 연관이 크다. 이가 부실해 제대로 씹지 못하면 음식 섭취에 지장이 있어 영양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영양의 문제는 다시 면역력 약화와 질병으로 이어지므로 평소 이 관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노인들의 식사를 관찰하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잇몸의 변형이 일어나 착용하던 틀니가 맞지 않아 나는 소리이다. 틀니가 맞지 않으면 잇몸이 아파 씹기 어려워 음식을 안 먹으려 한다. 덧붙여 독감 예방주사나 다른 예방접종은 몸 상태가 좋을 때 맞는 것이 좋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앓거나 고생할 수 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노년기에 들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검진 같은 예방의학이 중요하듯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해 미리 조치를 취하는 예방생활이 노년기에는 중요하다. 나이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은 진리이다. 몸이 노화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체적 약점이 생기면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여 무시하지 말고 바로 조치를 취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네 번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나이 든 부모가 자꾸 넘어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밤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지기도 하며 욕실에서 미끄러지기도 한다. 화장실 출입을 하다 그러는 경우는 이동 변기를 쓰라고 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경우는 지팡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보행 보조기를 쓰라고 권하는데 대부분 반응이 싸늘하다. 자식은 열심히 권하지만 부모들이 거절하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늙은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밤에만 이동 변기를 쓰고 집안에서만이라도 지팡이를 쓰라고 해도 역시 싫어한다.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하며 70, 80대로 누가 보아도 노인이 분명한 사람들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까지 성인 발걸음으로 5걸음만 가면 되는 거리를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10분 이상을 들여서 가고 또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다. 다리가 바싹 말라서 근육이 없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므로 화장실 한번 데리고 가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서지를 못하니 자연히 몸을 수발자에게 기대게 된다. 수발자는 자신에게 실린 노인의 체중을 어깨와 옆구리로 지탱하며 노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니 지속적으로 엄청난 힘을 받아 피로가 누적되고 나중에는 팔과 어깨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동변기를 쓰라고 권하는 것인데도 여러 이유를 들면서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 하는 염려와 외관상으로 보이는 미적인 요소가 큰 작용을 해서 그렇다. 그 외에 그런 보조 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그러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보조 용구는 안전과 편리 증진을 위해 나온 것들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적당한 용구를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리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는 것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산행의 안전을 위해 스틱을 이용하는 것 혹은 다리 골절로 섰고 붕대를 한 사람이 목발을 짚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용품의 사용을 거부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부족한 신체 기능은 적절한 연구의 도움을 받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5번째, 노인 몸에는 이런 변화가 생긴다. 본격적인 노화의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의 몸은 눈에 띄게 변화를 한다. 절대 원하지 않던 흰머리가 돋아나고 주름살이 얼굴을 채우며 피부가 윤기와 탄력을 잃고 처진다. 근육량이 줄어다리는 가늘어지며 엉덩이는 살이 빠져 납작해진다. 체형이 변함에 따라 옷을 입으면 맵시가 안 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떨치기 힘들다. 키도 영향을 받아 5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남자는 3cm, 여자는 5cm 정도 줄어든다. 등이 굽어서 그러기도 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이 닳아 얇아져서 그러기도 한다. 척추가 눌려 납작해지면서 척추뼈 사이에 구분이 없어져 마치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척추 협착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 아예 척추뼈 사이에 구분이 없이 한 덩어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펴기도 걷기도 힘들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걷지 못하고 와상 환자가 된 노인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 키가 줄어드는 것 외에 뼈가 변형되거나 쉽게 부러지기도 한다. 관절염이 생기면 손가락 관절마디가 휘거나 튀어나온 것처럼 모양이 변형되고 통증이 따른다. 또 무릎의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어지며 넘어지면 팔, 다리, 고관절뿐 아니라 척추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근력에도 변화가 생긴다. 근력은 뼈, 관절, 힘줄, 인대, 근육 등이 합동하여 내는 힘인데 각 요소들이 감퇴함에 따라 50대 이후부터 한 번에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의 세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퇴 현상이 두드러진다. 귀와 관련해서는 난청이 생기는데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TV를 크게 틀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귀에 바싹 대고 말해야 알아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말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 말은 못 알아듣기도 한다. 높은 음을 잘못 들으며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외부 소음이 없는데도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느끼는 이명이 생기기도 하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윙윙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벨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기도 한다. 눈은 수정체가 흐려져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흔한데 제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시력을 상실할 수 있다. 시신경 이상으로 녹내장이 오기도 하며 노인성 황반 변성이 일어나거나 당뇨병으로 망막 변증이 생겨 시력을 잃기도 한다. 특히 어둠에 대한 적응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물체를 식별하는 데 젊었을 적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계단이나 도로턱, 움푹 파이거나 솟아오른 부분을 분간하지 못하여 넘어지기 쉬우며 물체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진다. 눈물 생산도 급격하게 줄어 감염에 취약해진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노인의 말은 사실이다. 혀와 관련해서는 맛을 느끼는 혓바닥의 미뢰수가 줄고 침 분비가 적어져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하여 미각이 둔해진다. 혀가 느끼는 달고, 쓰고, 짜고, 시고, 감칠맛 중에서 달고 짠맛에 대한 민감성이 특히 저하되어 적당하게 간이 되어 있는데 싱겁다고 느끼거나 단 음식을 두고도 달지 않다고 느낀다. 그 결과 음식을 짜고 달게 먹으려 한다. 실제 노인 중에는 짠 젓갈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 대신 쓴맛을 많이 느껴 평상시 입안이 쓰다고 하며 입맛을 잃기도 한다.
구내염 증상이 없음에도 입안이 따갑다고 느껴 매운 음식을 못 먹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젊었을 적보다 매운 음식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평생 먹어온 음식인 된장, 고추장, 김치에 대한 선호가 줄고 대신 단 음료나 부드럽고 폭신한 빵을 좋아한다. 후각도 떨어져 국을 끓이거나 음식을 조리하느라 불 위에 음식을 얹어놓고도 냄새를 못 맡아 태우거나 심하면 불을 내는 수도 있다. 촉각 역시 둔해져 외부의 위험한 자극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분별해내지 못하여 동상에 걸리기 쉽고 전기장판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 통증에도 둔감해져 다쳐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는 표현력까지 떨어져 병이 상당히 진전된 후 늦게 발견하기도 한다. 균형 감각에도 이상이 생겨 어지러움으로 낙상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평형감각 능력이 저하되고 평형감각을 관장하는 뇌나 귀의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눈앞이 하얘지고 몸이 휘청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도 흔하다. 날씨에 대한 감각도 변하여 바람과 추위에 민감해져 바람이 불거나 추운 것을 싫어한다. 특히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게 하며 조금만 바람이 들어와도 금세 느끼고 싫어한다. 마비가 된 신체는 혈액순환이 안 돼 차갑고 저리고 시려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으며 치매 환자들 중에서도 바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80대를 이겨내는 방법이다. 6번째, 노인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은 누구나 두렵다. 이미 충분히 살아서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을 것 같은 노인들 역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 나이 들어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가야 할 텐데 늘 입에 달고 살지만 싫은 노인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노인들 중에는 나이를 물으면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자신이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 않으며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며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갈 날이 가까워지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 중에는 만약 내가 85까지 산다면 앞으로 4년 남았어라며 자신이 희망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나이를 밝히기도 하고 살 날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무엇을 새로 계획하기를 주저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순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부심을 갖고 죽음에 임해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며 남은 가족을 헤아리는 여유까지 갖는다. 이에 반해 아직 삶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한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지 못해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뿐 아니라 죽음을 온순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준다. 부모가 나이 들므로써 겪는 신체적 한계와 곤란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면 부모는 활기차게 살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마감할 것이다. 노인이 보이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가족에게 사랑받는 길이며 사후 존경받는 부모로 남는 길이기도 하다. 누구나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건 똑같다. 나부터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자. 7번째, 한 번 안 쓴 관절은 다시 쓰기 힘들다. 노인 중에는 몸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몸에 마비가 오거나 힘이 없어 팔,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위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차갑고 아프다. 그러다 보니 더 안 쓰게 되어 관절이 굳는다. 한 번 굳은 관절은 펴지기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잘 서지 못하게 되어 낙상 등 큰 사고로 이어진다. 몸 전체를 쓰면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남아있는 기능이라도 오랫동안 유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왼쪽이 마비되었다면 오른쪽 팔, 다리는 쓸 수 있으니 그 기능을 살려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몸이 아프다고 안 일어나고 안 걷고 안 쓰면 결국 영원히 몸을 못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수행하는 신체 기능이 굼뜨고 어설프더라도 격려와 칭찬으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 활동 기능을 포기하면 무력감에 빠지고 이는 다시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이어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모시고 가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 기저귀를 채우면 그나마 움직일 기회를 잃어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됨으로써 몸의 관절이 굳어 결국 와상으로 진행되므로 기저귀는 최후의 선택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손의 기능이 저하되어 젓가락질을 못한다면 집게나 포크를 쥐어 주어 계속 손가락을 이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가능하면 오래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수저나 젓가락 같은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자주적인 삶을 살 때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유지한다. 그에 반해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면 무력감에 빠지고 삶의 적극성을 잃게 된다. 타인에게 삶을 의지하면 돌보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려면 자신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체의 일부 기능이 저하되어도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살리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려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도와주자.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칭찬하자. 칭찬은 동기부여가 되므로 가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가벼운 집안일은 스스로 하도록 두고 도움을 주되 최소한도로 하여 가능하면 스스로 몸을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콩나물 껍질을 벗겨 달라고 부탁한 후 어머니 덕분에 콩나물 다듬는 시간을 벌었네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아 어쩌나 걱정했는데 감사해요. 하면 노인은 가족이 해주는 밥만 먹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해하며 삶의 적극성을 잃지 않는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의 노년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싱클레어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80대에도 40에서 50대처럼 생활할 수 있는 미래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수하는 것을 넘어서 질 높은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정신적 건강을 위해 취미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은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과 관계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의학적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미 건강한 기반 위에 있을 때
이러한 혁신적인 치료법과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이지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노년의 삶을 읽고